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발롱도르 시상식이 취소가 되었지만 최고라고 부정할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완성형 스트라이커로 화려함보단 간결함과 연계 능력으로 무장한 폴란드 폭격기. 폴란드 올해의 선수 7년 연속 수상, 역대 분데스리가 30골 이상 3년 연속 득점자이며 2020년 마침내 신의 고지라 불린 시즌 총 50골을 넘어 51골을 득점해낸 새로운 축구의 신.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1988년 8월 21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레반도프스키는 아버지가 폴란드 유도 챔피언이자 폴란드 2부 리그에서 축구 선수를 했었고 어머니는 배구 선수였습니다. 운동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접할 수가 있었고 선수로 길을 걷게 됩니다. 델피에로와 앙리를 우상으로 삼았지만 레비는 유스 시절 두각을 크게 나타내지 못해서 폴란드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고 폴란드 5부 리그 팀에서 무명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를 지도했던 파르소피아 바르샤바 감독은 그는 아주 말랐었다. 나뭇가지 같아서 다른 선수들이 그에게 부상을 안길까 걱정이었다. 그에게 베이컨을 더 먹으라고도 충고했다며 회고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왜소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킬러 본능은 살아있었죠. 파르소피아 바르샤바 2팀 시절 팀 전체 골의 무려 절반을 레반도프스키가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유스 선수였지만 레비의 재능을 알아본 델타 바르샤바가 2005년 그와 첫 프로 계약에 성공합니다. 델타의 회장은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큰 선수가 되리라 예상했고 그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첫 프로 계약의 월급은 45만원, 그리고 1년 뒤 폴란드 3부 리그 즈니치 프로슈크프에 이적을 하면서 그의 축구 인생은 다시 한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월급이 16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오른 월급만큼 그의 실력도 일치월장합니다. 2006-2007 시즌 15골을 몰아치며 3부 리그 득점왕에 오르면서 소속팀을 2부 리그로 승격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2부 리그에서도 다시 한번 34경기 21골로 득점왕에 올랐죠. 이런 활약이 바탕이 되면서 2008년 6월 21억에 폴란드 1부 리그 팀인 레흐 포즈난으로 이적합니다. 즉 레비는 5부에서 유스 시절을 보내고 3부 프로리그부터 차근차근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1부 리그로 이적 후 두 달 뒤 폴란드 리그에서 즉흥적인 힐킥으로 마수거리 골을 터뜨립니다. 동시에 국가대표의 부름까지 받아 데뷔까지 승승장구했죠. 이적 첫 해 득점 2위와 그 다음해엔 28경기 18골로 폴란드 리그 득점왕과 더불어서 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3부, 2부, 그리고 1부 리그 득점왕에 오르자 그의 실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리그는 그에게 좁은 무대였고 유럽의 명문 클럽들도 그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2010년 여름 그를 잡기 위해서 잉글랜드의 블랙번, 이탈리아 제노아 등이 제의합니다. 특히 블랙번은 70억을 제시했으나 당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블랙번 행은 좌절되었고 결국 그의 최종 행선지는 독일 도르트문트가 되었습니다. 이적료는 64억. 당시 도르트문트엔 주포인 루카스 바리오스라는 좋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주전이 아닌 주코로 나서게 됩니다. 첫 시즌 33경기 8골을 넣어서 그럭저럭 잘했지만 눈에 확 띄지도 않았죠. 카가와 신지가 맨유로 이적하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2011-2012 시즌 들어서 코파에 출전을 했던 바리오스가 부상을 당해 레반도프스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리오스의 복귀전이었던 아우구스부르크전에서 레비는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정경기에 출전 22골을 넣고 득점 3위에 오릅니다. 이때 득점왕은 29골을 넣었던 네덜란드의 훈텔라드. 결국 2009년과 2010년 도르트문트에서 15골 이상 넣어주던 기존의 주전 루카스 바리오스는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팀이 기록한 80골 중 22골을 레비가 넣었으니 그의 위치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 영향력은 팀의 우승으로 연결되어서 리그 2연속 재패에 크게 일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칼컵에서는 사실상 그만의 무대를 만들어서 7경기 7골과 함께 결승 뮌헨전에서 무려 헤트트릭을 때려넣고 팀의 5대2 대승을 이끕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팀의 에이스로 우뚝 올라섰고 이는 다음 해인 2012-2013 시즌까지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레비가 월드클래스 반열에 진입을 하기 시작 27경기에서 24골로 득점 2위에 오릅니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챔스 무대였죠. 챔스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무려 4골을 넣은 것인데 레반도프스키의 원맨쇼였고 4골을 넣자 손가락 4개를 펼쳐 자축을 합니다. 레알을 꺾고 결승에 올랐지만 상대 바이에른에게 패하며 분데스리가 준우승, 리그 준우승, 득점 2위로 아쉬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키커 랑니스트의 최고 등급
월드 클래스를 받았으며 그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한편 팀 내 동료였던 괴체가 미넨으로 이적한 이후 레비마저 미넨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원래 2012 시즌이 끝나고 미넨으로 가고 싶다고 레비의 의견을 받아들인 구단이었지만 이미 괴체가 가버린 상황에 둘 다 미넨에게 줄 순 없었죠. 구단은 레알이나 맨시티에 팔고 싶어 했지만 레비는 모두 거절합니다. 결국 이런 자본들이 쌓이고 쌓여 팀이 남은 1년간 연봉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2014년 겨울 이적 시장 미넨 이적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2014년 여름까지가 도르트문트 계약 기간이라 모두 채운 뒤 자유계약으로 넘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넨이 너무 독주 체제를 붙인다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레반도프스키는 분데스리가 4년 만에 첫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33경기 20골 8어시스트로 골이 조금 적긴 했지만 도움 포인트를 합산해 좋은 모습의 마무리였습니다. 마지막 고별 경기에서 팬들과 구단은 그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아쉬운 작별을 구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레비도 꽃다발을 들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개체와 다른 이별 방식이었고 구장의 모든 팬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떠날 때 마지막 멘트는 나를 비난할 자격은 팬들과 동료밖에 없었다고 말을 남기며 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14-2015 시즌 여름 바이에른 미넨으로 입성해 첫 해를 준비하는 레비는 그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월드컵 광고나 TV 출연도 자제하며 휴가까지 반납, 매일 12시간씩 트레이너와 개인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9번 주인이었던 만주키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고 9번을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개막전부터 동료들과 연계 호흡을 맞추었는데 꽤나 창조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레비의 득점 루트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쉬운 건 놓치고 어렵게 넣는 게 불만이었죠. 챔스에선 기어코 레반도프스키를 벤치에 두고 제로톱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로 돌아왔고 결국 레비를 적극적으로 기용합니다. 3월로 접어들자 리베리 로벤의 부상, 공백을 레비가 메꾸며 캐리하다시피 합니다. 환상적인 터치와 동료들에게 내주는 공간 확보 그리고 결정적인 골 마무리까지 에이스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었죠. 특히 친정팀 도르트문트에게는 2번이나 비수를 꽂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결승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와의 포칼 4강전에서 상대 골키퍼와 충돌해 턱뼈가 골절됩니다. 챔스 4강 바르셀로나전에서 결국 얼굴 보호대를 차고 나와 2차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마스체라노를 농락시키는 골 장면은 놀라웠고 팀은 비록 결승행이 좌절되었으나 레비는 2골을 넣어 경기 MOM에 선정됩니다. 레비가 득점왕에 오르진 못했지만 시즌이 마무리될 시점엔 팀은 어느새 레반도프스키 중심이 되어 있었죠. 2015-2016 시즌 그가 왜 세계 최고의 바늘에 올라선 공격수인지 증명을 한 해가 되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팀이 0대1로 지던 중 투입되어 3분 만에 헤트트릭, 9분 만에 5골을 터뜨려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대기록을 작성을 합니다. 이는 유럽 4대 리그 최단시간 5골,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단시간 헤트트릭을 동시에 경신했고 이 한 번으로 단숨에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섭니다. 또한 리그 통산 99골로 차범근의 98골을 뛰어넘습니다. 이후에도 4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는 등 그의 가치는 수익 상승해 발롱도르 3위 후보에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챔스에서의 성적도 좋아서 아스날과의 조별리그에서 5대1로 박살내는데 한몫했습니다. 팀 전지훈련으로 폴란드 올해 선수상을 아내가 대신 받았는데 이로써 신계에 가장 가까운 공격수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휴식기를 거쳐서 다시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챔스에서 유벤투스를 격파하는 등 분전했지만 4강 아틀레티코전에서 다시 골을 넣고도 원정 다득점 원칙에 밀려서 또다시 4강에서 좌절합니다. 이후 리그에 다시 집중해 마지막 라운드 하노버전에서 골을 넣어 리그 30호 골을 달성합니다. 분데스리가 39년 만에 나온 30호 골이었고 외국인은 최초였죠. 이 정도가 되니 레반도프스키가 곧 미넨은 주둔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안첼로티로 바뀌어도 전술에 금방 적응을 했고 포칼 1라운드부터 헤트트릭을 시작으로 리그 개막전도 헤트트릭을 이어갑니다. 2016년 30호 골도 엄청났는데 본인은 2017년 40호 골을 넣겠다는 의욕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대에서의 활약도 헤트트릭이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덴마크전에서 3골을 몰아쳤는데 특히 3번째 골은 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드리블과 마무리였습니다. 다시 리그로 돌아와 로벤과 찰떡 호흡을 보여주면서 골과 어시를 번갈아 가면서 했고 프리킥까지 노려내져 챔스와 리그에서 환상적으로 감기는 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러니 바이에른이 레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2021년까지 재계약을 맺기 이릅니다. 챔스 8강을 앞두고 리그에서 멀티골을 넣고 좋은 모습을 보이다 그만 어깨 부상을 당해서 8강 해결을 결정했고 이는 곧 패배로 이어집니다. 2차전에서 레비가 복귀해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을 수가 없었고 레비의 챔스 악몽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한편 리그에선 리위 라이프치히와 승부에서 멀티골을 넣고 5대4 난타전 승리에 일조합니다. 이와 함께 그는 2년 연속 30골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합니다. 이는 분데스리가 역사에서 게르트 밀러 말고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득점왕은
득점왕은 31골을 넣은 오바메양이 가져가게 됩니다. 2017-2018 시즌 들어서 그의 킬러 본능은 멈추지 않아 개막전부터 3경기 연속 골을 넣는 등 10경기 10골이라는 미친 페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수 영입에 다소 소극적인 미넨의 불만을 품은 레반도프스키가 좀 더 월클급을 영입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고 결국 팀의 문제는 챔스에서 드러납니다. 레비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월클이었지만 팀은 탐욕 덩어리가 되어서 파리 생제르맹전 패배 이후 결국 감독 안첼로티가 경질되는 극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부임한 하인케스 감독이 다시 독일의 전통의 강호다운 모습으로 재건했고 레반도프스키에게 과중하게 몰린 공격 루트를 코망 또는 하메스에게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밀러를 부활시킨 것도 하인케스의 매직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축구 감독으로 살아온 하인케스는 73살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미넨의 산소 호흡기로 돌아와 미넨을 2018년 리그 우승에 올려놓은 후 완전한 은퇴를 발표합니다. 리그 득점왕은 레비가 압도적인 골수로 차지했지만 챔스에선 레알전 부진, 포칼컵 결승 찬스를 달린 것으로 결국 미넨은 리그 우승 타이틀을 수성하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2018 월드컵에 나선 레비와 폴란드는 당시 피파 랭킹 8위였고 G조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전력이 가장 좋았으며 12년 만에 월드컵이라 의욕도 넘쳤죠. 유럽 예선에서 레비는 폴란드 전체 25골 중 16골을 책임지며 유럽 최고의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당연히 1982년 이후 36년 만에 16강을 꿈꿔왔을 터. 하지만 레비에게 집중된 공격은 레비의 고립을 불러왔고 세네갈전에서 슈팅을 단 2번밖에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콜롬비아, 일본전도 9득점에 그치면서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 명성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코바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레비는 미넨을 떠나려는 마음을 접고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역인 클라우디오 피자로의 195골을 돌파하며 통산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4위에 오릅니다. 이는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이었죠. 31살의 레반도프스키는 가라데 챔피언인 아내의 철저한 관리로 우유와 초콜릿까지 먹지 않으며 9년 동안 매해 43경기 이상 뛰었습니다. 리그 역시 최소 30경기 이상. 이는 호펜하임의 골키퍼 바우만과 레비 단 2명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즉 부상도 거의 없고 당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레반도프스키였죠. 2018-2019 시즌 총 40골을 완성시키며 신의 영역에 있던 호날두를 끌어내립니다. 2019-20 시즌 레비는 새로 영입된 필리페 쿠티뉴와 찰떡 호흡을 보여주면서 리그 초반 전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쿠티뉴를 제대로 못 쓴다며 발베르데 감독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을 정도. 메시와 호날두가 근 10년간 모드리치 수상을 제외하고 독식하다시피 한 발롱도르도 이젠 레반도프스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발롱도르 시상식은 취소가 되었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선수가 되어버린 레반도프스키. 시즌 41경기 51골 6도움은 레비 커리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업적이었고 신기라 불리는 한 시즌 50골 고지를 밟아 수상 가능성은 아주 높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발롱도르 최고 순위는 2015년 4위였죠. 리그 우승, 리그 득점왕, MVP는 물론 포칼컵과 포칼컵 득점왕까지 말 그대로 싹쓸이한 레비. 그러나 발롱도르 주최사인 프랑스 풋볼은 무관중 경기의 일부 리그는 조기 종료한 탓에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한 해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발롱도르 수상 취소가 된 것은 이 상이 시작된 지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가장 유력한 라이벌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예년만 못한 포스로 리그 우승에 실패까지 했기에 챔스 우승 도전도 노려볼 만한 레반도프스키. 분데스리가는 끝났지만 아직 챔피언스리그 무대가 남아있는 레비가 과연 2020년 챔스 우승으로 트래블을 완성시켜 발롱도르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을까요? 2015년부터 5시즌 연속 40골을 넣어서 압도적이고 놀라운 득점 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레반도프스키는 만족할 줄 모르는 공격수고 노력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EPL과 라리가에서 활약했던 선수로 누구보다 붉은 유니폼이 잘 어울렸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